혹시 우리가 좋은 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책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책, 박세현 시인의 산문집 청탁 없는 글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독특하고도 날카로운 글쓰기 철학의 세계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죠?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시는 두통, 치통, 생리통에도 효과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와, 이 한 문장만 들어봐도 이 책이 기존의 관념을 얼마나 비틀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럼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청탁 없는 글쓰기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핵심 철학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청탁 없는 글쓰기. 이게 단순히 누가 시키지 않고 쓴다 이런 뜻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건 하나의 철학인데요. 아주 거창하고 완벽한 결과물 혹은 복잡한 이론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끈질기게 꾸준히 써내려가는 그 투박한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정이 곧 전부인 셈이죠. 저자 본인도 자신의 글쓰기를 고독하고 독한 사업이라고 표현해요. 도대체 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매달려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겠냐는 거죠.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치열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저자는 분명히 시인인데 스스로는 시인답지 않은, 그러니까 비시인의 세계를 대표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적인 것, 제도권의 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기를 드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철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쓴 글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글쓰기 배울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 있잖아요. 부사나 형용사는 웬만하면 줄여라. 근데 박세현 시인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아니, 쓰라고 있는 말을 도대체 왜 쓰지 말라는 거냐? 나는 오히려 애용한다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그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보통은 간결하게 쓰라고 하는데 이분은 묘사를 즐기라고 하고요. 부사를 피하라고 하는데 애용하라고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에 과연 잘 쓴 글이란 게 뭘까 하고 의심부터 하죠. 이건 그냥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글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글쓰기 팁을 넘어서 문학계 전체로 확장돼요. 그는 소위 말하는 거장이라는 권위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없는 거장 기다리지 말고 이름 없는 비거장들이 그냥 스스로 분발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굉장히 전복적인 시각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런 철학이 글에만 머무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문장은 정말 강력합니다. 예술가를 아예 재정의하고 있어요. 위대한 예술이란 게 무슨 고뇌하는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지루한 일상 한번 깨부셔 볼까? 하고 결심하는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쓴 글을 보면 재밌는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고의 요리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시장 순댓국이었대요. 영화도 주류 상업 영화보다는 왕빙이나 장률 감독 같은 사람들의 영화를 굳이 극장 가서 보길 원했고요. 심지어 출판사가 쓰다 달다 같은 좀 감성적인 제목을 제안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그의 글쓰기 철학이랑 삶의 태도가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포장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투박하고 날 것 그대로인 것. 꾸밈 없는 진정성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결핍과 과잉의 미학입니다.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그의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아주 매끈하게 잘 쓴 시보다는 뭔가 좀 모자라거나 결핍, 아니면 좀 과한, 과잉, 시를 읽을 때 오히려 예술적인 통찰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예술계 전반에서 발견되는 통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본의 와비사비 미학이라던가 완벽한 기교보다 날것의 에너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펑크록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죠. 결국 예술의 진짜 생명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 빈틈과 엇나감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난다는 보편적인 사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결코 아무렇게나 막 쓰라는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어떤 결핍을 만들고 과잉을 조절하는 것, 즉 통지된 불완전함을 만들어내는 게 그냥 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지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의 글, 여러분의 창작물, 혹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결핍과 과잉이 자리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 완벽함이라는 강박을 살짝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